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빛내는 당신, 오늘은 장승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바쁘신데 제가 억지로 시간을 내시라고 이렇게 억지로 모셨습니다. 네, 우선 세상을 빛내는 당신 프로그램 먼저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을 빛내는 당신을 인터뷰합니다. 네, 베란TV가 이전에는 탈북민 다문화 또 이 소외계층에 집중해서 인터뷰를 했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소외계층을 실제로 돕고 또 대한민국이 잘 정착할 수 있게끔 직접적으로 활동하시는 또 의미 있는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를 하려고 하거든요. 네, 최근에 제가 대표님의 초대로 감사히 네, 1박 2일 그 UN 참전국 참전비를 돌아다니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인터뷰까지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베란TV를 통해서 인사드리기 위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그 남과 북의 분단의 현장이며 그 통일의 현장인 DMZ를 전문으로 하는 그 DMZ 관광을 운영하면서 또 DMZ를 안보적인 그 또 관광 측면을 떠나서 그렇죠 문화적인 측면까지 접해서 DMZ 문화원을 또 운영하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그 대진대학교의 특임 교수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께서 초대해 주신 덕분에 제가 간 게 이제 2차였죠. 1차 행사는 올해 3월에 진행을 하셨었고 그렇습니다. 2차 한국전쟁 유엔군 참전국 문화유적 탐방. 정말 1박 2일 동안 알찬 프로그램으로 제가 많이 배우고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사실 그 전에는 탈북민과 인터뷰도 많이 하고 이제 6.25에 대해서도 배우고 실제로 6.25 참전하셨던 어르신분들의 인터뷰까지 제가 해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을 제가 직접 가기란 쉽지 않거든요. 워낙 멀기도 하고, 그런데 초대해 주신 덕분에 편하게 단체버스 타고 여러 또 그 인사분들 만나면서 잘 다녀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별 말씀을. 네, 이번 행사를 주최한 그 DMZ 문화원, DMZ 관광, 이게 어떤 단체인 걸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그 남과 북의 그런 그 같이 있는 그 DMZ가 단순하게 이제 그 자연 보호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남과 북의 분단 현장을 또 우리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통일이든 남북 현장을 봐야만이 통일의식도 우리가 고취시킬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그 한 60년대 중반부터 우리가 남과 북의 땅굴의 전망대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제 안보 관광이라고 이제 해왔던 것입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안보 현장을 넘어서 이제 평화 관광으로 지향될 집에서 제가 2003년도에 원래 사실 제가 그 판문점을 제가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떠나가지고 더 넘어서 이제 DMZ 관광을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했고요. 그게 벌써 2003년도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19년도부터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것만 합니다. 다른 걸 하지 않고 그래서 상호 자체가 DMZ 관광입니다. DMZ 문화원은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을 올린 대로 그런 관광을 넘어서 그런 역시 그 문화든가 역사든가 그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우리 좀 일반 우리 국민들이나 또 외국인한테도 좀 제대로 좀 전달하자는 뜻에서 문화원을 관광을 넘어서 문화원을 좀 설립을 하게 된 거죠. 그 문화원에서 지금 대표직을 맡고 계신 거죠? 무척 바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도 뭐 아주 제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이번 행사가 2회입니다. 1회 때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하셔서 사실 이번 2회 때 본인이 1회를 신청했는데 탈락해서 2회를 가져왔다.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정도까지 그 관심을 갖고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특화된 그 프로그램이고 그래서 저도 이 기획을 하면서 관심 어느 정도 갖고 있을까 했는데 단 한 가지 제가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그 남들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자동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관심 갖고 있긴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도 보람차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 2차는 이제 연천과 동두천을 다니면서 네. 네, 저희가 참전국과 또 자유수호평화 수호평화 자유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예. 네, 박물관 등등 많은 곳을 다녔는데요. 1차 때는 혹시 어디를 다니셨나요? 저희가 사실 1차와 2차는 코스는 똑같습니다. 아, 코스는 그렇군요. 똑같은 거. 왜냐면 네. 이것을 이제 프로그램화하기 위해서다 보니까 단 한 가지 식사 문제라든가 이건 좀 한두 가지 변화가 됐지만 큰 줄기는 똑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6.25 참전국이 아시다시피 전투평가가 16개국이고 그다음에 의료 지원국이 이제 원래가 5개국이었다가 그 독일까지 포함시켜서 이제 6개국이 됐죠. 그래서 총 전투병과 그다음에 의료 지원국 해가지고 22개국이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저희가 다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제 집중되어 있는 것이 경기 북부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말씀드리면 가평에는 영영방, 그다음에 캐나다, 또 호주, 뉴질랜드가 또 있고요. 그 옆에 이제 저기가 포천시인데 포천시에는 우리 아시아에서 참여했던 타일랜드, 태국이죠. 예, 거기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동두천에 와가지고 또 우리 원래가 좀 유엔군의 참전 용사들을 많이 그런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인 설립된 줄 알고 있는데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바로 안에 영내에 의료지원국인 노르웨이가 참전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동천 소요산역 앞에 벨기에라든가 루셈부르크의 참전비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연천에 가서 유엔군의 화장장이 또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유엔군의 미국군은 이제 그런 전쟁 우리 전쟁 때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말이 또 있었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맥클리스. 그 다음에 설마리 영국 파제가 적사의 설마리. 근데 마지막에 끝이 미국 전쟁비가 융징하게 있었거든요. 요거는 이제 사실 1박 2일은 좀 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좀 빡빡한 일정인데 주제는 테마는 좀 유엔군 참전비, 유엔군의 각국의 참전 기념비를 탐방하는 곳에 간간히 이 프로그램 하면서 그것도 너무 그것만 하다 보면 좀 딱딱하고 하니까 간간히 여러 가지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좀 그런 테마를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좀 제대로 우리가 평화든 안보든 유엔군이든가 또 우리 그런 자유 평화 그런 것을 소중함을 좀 알자는 뜻에서 이 프로그램을 좀 기획하게 된 거죠. 아, 그러면 네. 사실 이 행사 2차 행사 때의 후기는 제가 따로 여러분들을 인터뷰했지만 1차 행사 이후에 참여하셨던 분들의 후기는 어땠나요? 그분들도 다들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너무나들 여태까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좀 신기했다. 자기는 너무 고마웠고 감사했다는 건데 자기도 몰랐던 것도 배웠다는 걸 제가 그런 걸 많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문지를 대충 자세히 못 봤습니다. 대충 봤는데 그런 의견이 테마였었고 우리가 좀 유엔군에 대한 그런 참전국에 대한 그런 소중함, 귀함을 좀 이번 기회에 알게 됐다는 것이 이번에 갔다 오신 분들이 대충 그런 소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만 특히 인상 깊었던 곳은 이제 설마리 전투비. 그렇죠. 굉장히 인상 깊었고 유엔군 화장장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세한 이제 현장은 여러분께 제가 추후에 현장을 찍어온 무명의 용사들 영상으로 또 보여드릴 예정입니다만 여기서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설마리 전투비가 굉장히 거기 저도 많은 참전비 중에 영영방이 있었거든요. 거기 사실 설마리 전투의 그런 하나의 공허나 성역화가 돼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마 93년도에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 여왕께서 우리 한국 여기를 방문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아마 경기도하고 아마 지방이라든가 정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많이 저기를 육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너무나 저도 너무 멋지게 해놔가지고 또 인상이 저도 깊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DMZ 관련된 일을 언제부터 왜 하시게 된 건지가 궁금합니다. 특별한 사명감 같은 게 있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올해 이제 33년째 시작해서 이제 뒤에 판문점하고 DMZ를 좀 들어들었습니다만, 그건 어떻게 보면 제 운명적이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운명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덕수장시인데, 덕수장시 개풍 쪽에 덕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순신 장군도 덕수이시고, 또 일국 선생도 덕수이지만 뭐 그때 주장한 건 아니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그 전부터 어릴 때부터 덕수장시 얘기, 덕수 어디가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 그 옆에 보니까 판문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공부하게 됐던 곳이고. 그래서 이제 그 관광공사에 이제 재직하면서 이제 공부를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부터도 와서 이제 89년도부터 제가 판문점하고 이제 DM을 들었으니까 벌써 올해 33년째가 돼서. 이 DMZ 관광을 하게 된 거, 사업을 하게 된, 그 사업인데, 사업을 하는데, 남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는 건 좀 차별화, 좀 전문화, 좀 특성화 좀 하자는 그런 뜻에서 DMZ 관광 사업을 하는 것이고, 뭐, 모두에도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저는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연계된 그런 프로그램과 사업하고 또 상품 개발하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 1박 2일 캠프 프로그램 외에 어떤 또 행사들을 기획하셨었는지요? 전 많이 있었죠.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연천 지역에 5사단 그 열세 부대 내에 있는데 아마 그때가 200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였을때만 이제 그런 평화안보 그런 그 교육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을 해왔었는데 그 당시는 철책을 직접 걸었고요. 저쪽에 또 남과 북의 평화를 기원하는 그 리본을 매달고 군장병과 첩에 진짜 한 1km 정도 걸었습니다. 전방도에. 그다음에 이제 군 병영 체험을 또 우리 안보교육 차원에서 청소년들이라도 일반 사람들한테도 그런 뜻에서 이제 군부대 병영 군부대 뭐 전차제를 타본다든가 그다음에 보병 부대에서 이제 군장비를 그 시범을 본다든가. 또 역시 이제 그 각자 또 포대에 가서는 포대 시연을 하고 말이죠. 그런 그 체험 위주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눈만 보고 그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제가 첫째 가장 그 보람이 있었고요. 두 번째로 그 프로그램이 2007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약 한 7년 동안 그때 당시에까지만 제가 저희 회사에서만 단독으로 운영을 해왔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의미가 깊었던 것은 양구에 가면 그 21사원 백수산 부대하고 이사단 노도부대 지금 노도부대가 지금 아마 좀 부대가 지금 해체된 줄 알고 일부 해체된 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연결시켜 가지고 강원도 양구에 가면 대표적인 그런 명소가 두타연인 곳입니다. 두타연. 두타연 지금 민통선 내에 있습니다만은. 하나 이제 평화적 그런 적이고 상태가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책을 직접 한 6km 정도를 직접 걷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그거는 벌써 2005년도부터 제가 저희 2007년도까지 저희에서 단독을 개발해서 운영을 해왔었죠. 근데 그 이후로 양구 쪽에서도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가는 것이 하여튼 제가 개발한 뜻에서 개발은 군부대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해가지고 진행해 온 것이 한 보람이죠. 세 번째를 굳이 든다면은 강원도 고성부터 시작해가지고 저쪽에 강화도까지 약 한 540km 정도를 직접 걷는 평화벨트를 많이 걷는군요. 걷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제가 그것도 벌써 진행한 지가 2007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한테는 2007년도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게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 의욕이 넘쳤었고 이게 좀 가장 세계의 프로그램이 대표적인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고 더불어서 더 좀 개발한다 말씀드린다면은 그 인제에 가면은 육군 과학화 전투훈련단이라고 있는데 KCTC 쉽게 말씀 거기는 그 적군 복장을 하는 그런 부대와 거기 현지 부대하고 이제 그 일반적으로 각 부대하고 이렇게 좀 대결한다 보니까 훈련을 하면서 이제 역량을 키우는 곳이 그 부대인데 거기서 프로그램도 이제 일부 한 1년 동안 한번 같이 진행해본 그런 경험이 있어서 좀 보람차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게 무슨 사셨습니다. 아, 그러면은 가장 좀 기억에 남았던 행사라던가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DMZ는 역시 그 우리 한쪽에만 있는 게 아시고 이제 북한 쪽에도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쪽 가면서 거기 막상 제저수전망대 오사단대인데 거기 갔는데 마침 그 부대에서 그 좀 시력을 조금 상실하신 그 우리 오신 분이 거기를 지금 방문하시다 갔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그런 것이 또 평화든가 우리 남북의 그런 것을 좀 강조하시고. 아, 그러면 막 탈북한 탈북을 아니고 탈북하시고 이제 그분이 거기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아, 거기서 근무를 하셨던. 네, 시력까지 상실하신 분이신데 우연히 아니 거기 이제 프로그램을 알고 찾아올 수 있었어요. 같이 가가지고. 그런가요? 네. 그 시력도 시력이지만 그 참 DMZ가 참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의 좀 현장이 좀 뒤에서 하는 마음 간절하다면서 눈물이 글썽인 걸 제가 느꼈고. 아무튼 유엔 그 우리 그 특히 이제 그 외국인들이 좀 그 당시 때에 프로그램이 많이 왔었는데 아무튼 외국인들은 우리 내국인들보다도 DMZ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이 좀 높지 않은가 그런 걸 느꼈어요. 왜냐하면은 그분들은 여기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50년대에 얼마나 비참한 현실이었습니까? 특히 남과 북의 같은 동족끼리 그런 그 동족 상장이 있을 때 거기 현장이었는데 올해 와서 요새 최근에 와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성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런 아주 의아하고 또 아주 좀 발전되는 모습을 좀 오히려 외국에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 좀 남북의 그 현장에 와서도 그랬는데 근데 그분들은 그 DMZ라는 거를 많이 알려고 했고 전문가 사진 더 찍어가려고 했는데 아쉬운 점 아시다시피 전 DMZ 현장을 제대로 촬영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데 좀 하여튼 제보다도 우리 외국인들이 그런 우리 그 DMZ의 그 현장을 좀 더 관심 있게 하는 걸 제가 많이 봤고 근데 그것도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한편으로는 좀 DMZ가 남과 북의 현장에 가서 대립되어 있는 거를 보려는 그 현장에 있는 걸 보는 것도 있고 또 두 번째 부류는 이 자연의 상태 보고다. 저기 동식물이 많이 보고되어 있는 걸 이걸 사실 보존이 돼야 된다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이 두 가지 부류가 아닌가. 뭐 외국인이든 또 내국이든 간에. 근데 일부에 또 거기서 그 결국은 DMZ는 개발의 보존이라 볼 때에 적당한 선에서 제 개인은 그렇습니다. 관광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또 너무 보존도 있죠. 일단 보존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서도 그런 일부에 구구하는 만큼은 또 나름대로의 또 우리 외국인은 내국인의 보여줌으로 해서 보여주고 또 감으로 인해서 평화보든 또 통일이든 그런 고취의 현장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보존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의 중요한 일은 개발은 또 하면 좋지 않겠죠. 개발이 무슨 것보다도 현재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좀 더 보강해가면서 그래 좀 서로 평화든 또 상태든 간에 중요함을 인식을 하자는 그런 곳을 메카로 한번 삼자야 되는 것이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예. 이 DMZ 관광이라는 게 다른 뭐 일반 관광 상품과 달리 남북 관계에 조금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의 그 또 좋아지고 나빠짐에 따라. 예, 이런 말씀들이 참 좋은 말씀을 질의하셨는데요. 2003년도부터 해가 제가 현재까지 이 DMZ 관광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사실 뭐 어느 뭐 진보 보수 요새 많이 그걸 따지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좀 전까지는 그렇게까지 그 북한의 관계 남북 관계가 이렇게 상수가 되지 않았었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상수에 무슨 뭐 북한에 도발한다든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뭐 그 통제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이 마음을 그렇게 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냥 그 남북 관계의 그 변성기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이제 상수가 급박하게 돌아가니까. 예. 그래서 좀 저는 이 프로그램에다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좀 안타까움이 많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이것도 현재 최근에 막 전에는 큰 무슨 AI도 있었고요. 그전에 없었던 것이 AI가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돼지열병이 또 있었어요. 또 최근에 와서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완전히 뭐 군부대는 뭐 다 통제하고 민간인 통제를 하다 보니까 거기는 들어갈 수 없는 거죠. 흔한 말로
전망대라든가 땅굴이 그 대표적인 그런 관광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가보지 못하는 현실이 좀 거의 벌써 이게 거의 2년 반이 넘죠. 예, 이렇게 통제되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30년 넘게 이 DMZ 관련 활동을 해오셨는데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최근 이 1, 2년이 가장 좀 힘들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렇다고 봐야죠. 같은 뭐 최고이죠. 아무리 뭐 남북관계 뭐 저쪽에 뭐 연평도 사건 나고 뭐 해서 해도 그 뭐 다주결에 다 해제되고 폐기했거든요. 일부까지. 근데 지금은 원천적으로 뭐 통제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군부대 타령은 아닌 거고 뭐 어차피 이런 그런 그 세계적인 추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네. 좀 이게 완화가 되고 다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고 한다면 또 꼭 이 대한민국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은 곳이 어디일까요? 그건 DMZ입니다. 우리는 DMZ, 대한민국은 DMZ고 뭐 그 현재도 그렇지만은 DMZ는 우리 현대사 한반도의 현대사의 축소판이라고 저는 그 봅니다. 거기에 안에 역사든 문화든 우리 한국의 그 당시 근현대사에 다 거기 포함 압축이 됐다 저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거기에 우리는 그동안에 보면 현재까지 전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종전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정전이죠. 정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북관계 상태 지금도 현재 전쟁과 상태에서 모두 전쟁이 모두 다 그 우리 박물관이죠. 뭐 다 박물관. 왜냐면 저 땅굴 가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못 가서 아쉬웠거든요. 언젠가 가볼 수 있겠죠? 조만간 풀릴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편하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날을 고대하겠습니다. 예. 네, 한국 전쟁, 코리안 워에 대해 아이러니하게도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에서 관심도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전쟁과 또 DMZ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꼭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요. DMZ를 그 방문함으로 인해서 우리 그 방문하지 않은 사람과 방문한 사람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 그 남북 관계에 있어가지고 DMZ를 가보지 않고서 우리가 얘기한다는 건 이건 어부성설이라고 저는 봅니다. 말로만 뭐 맨날 뭐 남북 관계에서 뭐 우리의 소원은 불러봤자 그런 그림에 떡이가 보고 뭐 말도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DMZ 현장을 직접 가보고 또 여러 가지의 현재는 크게 뭐 그 체험이 아니지만 뭐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또 이런 상황에서 군부대 병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함으로 해서의 우리가 남과 분다의 현장을 또 보고 분다의 현장이 인식됐다는 것, 현장에 분다했다는 걸 알고 또 이 분다를 통해서 우리가 넘어서 평화 통일을 기여하는 그런 것이 이해할 수 있겠고 또 더불어서 DMZ 현장에 가면 북한의 실상, 우리 남쪽의 DMZ와 북한 쪽의 DMZ가 천연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는 정말 남쪽의 DMZ 남방에서는 살림의 우거지입니다. 아주 물량층이에요. 그러나 국제현실은 자가로 하기 때문에 나무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 것이 하나만 봐도 그쪽의 현실을 우리가 냉망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가보지 않고 한 군데만 몇 군데를 보고 DMZ를 가보고 나서 우리 뭐 DMZ 다 아는 것처럼 또 북한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것은 너무나 좀 앞뒤가 안 맞는 그 얘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꼭 저는 DMZ에 우리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는 뜻이라 해서라도 DMZ 현장을 가봐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이제 많이 느꼈던 것이 뭐 보통 관광하면은 이제 놀러 다니고 뭐 바닷가 이런 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그 외의 관광지로 이 교육적인 관광지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독일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상하이의 그 임시정부 수립 박물관도 제가 가봤었고 그런 곳들처럼 또 제가 최근에 그 거제도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에 다녀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DMZ 쪽도 제대로 그렇게 프로그램화해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시고 찾아갈 수 있게 그 발길이 끊이지 않게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좀 이제 큰 변화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안타까운 그 현실이 땅굴과 전망대만 그냥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정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저기를 좀 재미있게
그런 거 하려면은 체험 위주가 좀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땅굴 전망대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배영 체험도 그 연계시키고 그래서 사람도 재밌고 아그 다음 또 한번 가봐야지. 그러한 그런 그 욕구를 심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생각도 있고 그래서 일반 사실 DMZ 프로그램이 일반 프로그램 좀 차별화가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상품의 개 프로그램의 질적인 그 테마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한계는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아무래도 뭐 보안이라든가 그 안보라는 게 그런 그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좀 넘어서 우리가 일반적 군 부대에도 중요한 그 보안 시설이라든가 이것은 개발하면 뭐 그런 개방하면 안 되죠. 그러나 그걸 넘어서 우리 일반 사람들 요새 많이 요새 구글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그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너무나 군 부대에서도 그런 그 보안에서 특별하게 그를 초월한다 할 경우에는 그랬을 때는 우리 민간한테도 과감하게 좀 오프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가장 관광의 그 좀 핵심 요소가 사진 찍는 건데 박는 거였는데 지금 민통선 내든 뭐든 사진을 못 찍게 해요. 심지어 땅굴 밑에 가서도 못 찍게 합니다. 이게 무슨 저기가 있어요?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참 북쪽 땅에서 사진을 못 찍게 하는 그런 데라지 이제 그 변화가 있어야 되고 심지어 이것도 이제 사단마다 다 틀립니다. 우리 일사당 같은 데 사진 또 이게 북녘 땅에 사진 찍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군부대의 그런 그 해당 부대의 부대장께서는 과감하게 특별한 행시에는 좀 사진을 찍게 한다든가 사진 촬영한다든가 북녘 땅에서 그래서 이제 관광객도 제조 고객 방문하게끔 해야지 너무나 그런 거 통제하게 되면 사람들이 방문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우리가 좀 개선사항이 있죠. 개선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꼭 이루고 싶으신 목표나 어떤 방향이 있으시다면? 저는 현재 개인적으로는 DMZ 이제 문화원을 좀 여러 가지 제가 33년 동안에 그 해온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의 그런 그 영웅이라 하다시피 정도로 제가 이제 모든 것을 이제 그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같은 거라든가 그동안 그 하면서 그래서 DMZ 이제 문화원을 좀 접경 지역에다가 개관해서 운영해서 사람들이 방문해가지고 이런 것도 있구나. 꼭 뭐 너무나 뭐 딱딱한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부드럽게 나가서 우리 일반 우리 그 국민들도 또 시민들도 또 학생들도 또 외국인들도 또 이런 여기 현장을 와서 좀 부드럽게 DMZ 현장을 인식할 수 있게끔 좀 하는 것이 저의 이제 꿈입니다. 예. 저는 이번에 다니면서 물론 뭐 아까 이제 설마리 전투했던 곳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 외에도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지은 그 미군 전투비 개인의 땅을 1000평을 사서 거기다가 개인 물론 후원도 받으셨다고 하셨지만 개인 돈으로 너무 멋있게 해놓으셨잖아요. 그 현장은 미국 분들이 가시면은 굉장히 감동을 받으실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왜 개인의 사비로 해야만 하는 건지 안타까운 마음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가평에 가서 미군 참전비 있다길래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겹치는 그 국가는 좀 제가 제어하기 위해서 근데 저도 이번에 저 처음 가봤는데 그 회장님하고 최 회장님인데 치승영 회장님이신데 그분하고 제가 어제도 통화했습니다. 그랬는데 이건 너무 감동적이고 이건 정말 그분이야말로 애국자인 것 같아요. 애국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사비를 거의 10억 정도 들여가지고 그런 것을 해가지고 이건 괜히 할 일이 아닌 겁니다. 모두 할 일이 있고 괜히 할 일이 있고 국가 살 일이 있고 지자체 살 일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그 사업은 괜히 할 일이 아닌 겁니다. 정말 제가 느끼는 거지만은 그런 분들한테는 뭐 다른 걸 떠나서 지자체든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이거 협조해주고 후원해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저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도 그분도 인터뷰를 하고 싶었는데 워낙에 저희가 일정이 빡빡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고 언제 한번 또 초대를 해주시면 제가 꼭 좀 다니면서 제대로 이번에는
제가 처음 가다 보니까 네. 저도 막 구경하다가 촬영을 깜빡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조금 더 차분한 마음으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아이고. 그리고 예, 또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이제 유엔군 화장장. 예, 거기도 참 아직 이제 한참 많이 좀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눈에 보이더라고요. 너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주변이 너무 횡령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그나마 그게 좀 주변을 정리한 모습이 그거라고 해서 정말 그래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이번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도 이제 저희 한국식이지만 그 영혼을 좀 달래주기 위해서 저희가 좀 우리 한국식의 북어포하고 소주잔을 올렸습니다만은 이게 참 제가 볼 때 근데 좀 하여튼간에 또 현장을 그대로 두자는 분도 있고 거기 좀 리모델링해서 좀 저희가 좀 하자는 뜻인데 그 양분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간에 조금 저는 좀 현재보다도 조금 좀 뭐랄까 좀 기존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뭐랄까 변화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생각이 있고. 근데 길이라도 좀 맞습니다. 있었으면 거기까지 그 가는 그 길도 그렇죠. 근데 그 정도 그나마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거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그건 지자체에서 뭐 지정 아마 문화재로 그 등재가 아마 408호가 된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정말 그 해당 그 지자체에서 신경을 써야죠. 그건 세계적인 곳이 하나밖에 없는 곳인데 유엔군은 우리나라밖에 대한민국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걸 좀 그런 그 한때 혐오 시절이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지금은 그 대표적인 문화적인 그 유산이 있죠. 특히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는 조금 더 대한민국에서 뭐 국민들뿐만 아니라 나라 차원에서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도 뭐 그런 그 선양 사업이라든가 보훈 여러 가지 그런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우리가 좀 그런 것도 찾아가지고 또 민간이 그 괜히 한다는 그런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가적인 쪽에서 지자체에서도 도움을 주고 같이 민간군이 하나가 돼야 되고 같이 가야 되죠. 그래야 평화하고 통일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베나TV 제가 이제 한지 6년 차입니다만 뭐 어쩔 때는 너무 힘들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들다가도 대표님 저 30년은 해야겠구나. 30년은 넘게 해야 어디 가서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 싶어서 제가 참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뭐 저는 뭐 더 아직까지도 많이 배워야 됩니다. DMZ 남들은 뭐 저보고 뭐 최고라고 합니다만 DMZ 관광에 대해서 아직도 많이 배울 게 있고 부족하고 또 좀 더 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이나 또 우리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길이길이 발전하시길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프로그램에 또 초대해 주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